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2022년, 2022년 대비해서 운전직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또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 하는 OT를 한번 잠깐 가진 다음에 본격적인 수업을 하겠습니다. 혹시 운전직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방향을 잘 정하십시오. 제일 먼저 방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를 수험생들이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요새는 하도 경쟁률이 치열해서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은 없지만은 방향을 잘 정해놓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OT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자, 일단은요. 금년에 2021년인데 지금 시험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부산하고 경남만 남고 하반기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2020년을 대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방향을 잘 설정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OT를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세한 말씀,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경찰 출신입니다. 그래서 경찰 간부 출신이고 경찰 경력이 지금 약 20년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경력도 약 25년 정도 됩니다. 특히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계장 등등 해가지고 교통 경력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무 경력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의 경력까지 이렇게 첨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강의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자, 도로교통법 과목의 시험 과목의 특징입니다. 특징은 뭐냐면 자동차 구조이론하고 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자동차 구조이론이 10문제, 도로교통법이 10문제 이렇게 나오죠. 물론 비율이 요번에 전남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전남 같은 경우에는 20문제 중에서 자동차 구조이론이 13개가 나왔고 도로교통법이 7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6대4 보통 5대5 이렇게 비율로 가는데 어떤 지역에 따라서 6대4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7대3으로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구조율이 출제율이 좀 더 높죠. 근데 통상적으로 봐서는 5대5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10문제 10문제 자구 10문제 도교법 10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험 전략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출문제는 이미 났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배가 어두운 바다를 깜깜한 바다를 항해할 때 뭐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뭐가 있어야지 항해가 되겠어요? 그렇죠. 등대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수험 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 즉 바로 등대 역할을 하는 거죠. 어두운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등대가 있어야지 항해가 되듯이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서는 뜬구름 잡는 식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라. 물론 수업시간에 기출문제가 어떻게 잘 나온다, 어떤 방향으로 나온다 이걸 내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기출문제를 염두에 꼭 두셔야 된다. 두 번째, 법과목이므로 이 법령집을 항상 정독해야 됩니다. 법령집. 이 법령집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법과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법령센터에 들어가셔가지고 국가법령센터 거기 가면 3단으로 되어 있는 그 법령이 있어요. 그 다운받으시면 돼요. 쉬워요.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법령센터에 들어가셔가지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 세 가지 파트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항상 법령을 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러나 그것도 보기 귀찮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온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 법령을 옆에 놓고 이렇게 찾아보는 식으로 확인하는 식으로 해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걸 읽기가 귀찮고 난해하다 그러면 제가 수업을 할 때 바로 그 법령을 펴놓고 이렇게 같이 따라오는 거 확인하면서 따라오면은 공부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숫자.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 5년간의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숫자에 해당되는 문제가 무려 50%를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숫자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운전직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투잡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낮에 전적으로 낮에 직장 생활하다가 저녁에 오셔가지고 주경야독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곤하다고 그냥 자는 경우도 있고, 그죠? 공백이 자꾸 생기죠. 그래서 공부는 공백이 없어야 된다 하고 자투리 시간하고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매일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고 하루를 마감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직장 생활 하면서도 식사하는 시간 등등, 맞죠?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 시간, 출퇴근 시간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자투리 시간을 철저하게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투리 시간도 모아보면 꽤 큰 시간입니다. 몇 시간 돼요? 식사하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맞죠? 그래서 그런 시간도 절대 낭비하지 말고, 예, 공부에 뭐라도 암기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험생활에서는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좀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등대 역할을 하는 게 기출문제라 그랬죠. 금년도, 제가 요걸 한번 빼봤는데, 금년도에 뭐가 시험에 났었다는 걸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소개를 할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게 현재 요번 상반기 서울에 났던 겁니다. 2021년 최신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 답은 1번인데 혈액공급 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있는 게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있습니다.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거든요. 그 문제 유형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 유형 2번을 한번 보세요. 유형 2번. 유형 2번을 보시면, 자, 유형 2번. 자, 유형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대한 내용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보시면, 자, 숫자에 민감하라 그랬죠. 시도경찰청장은 법 14조 1항에 따라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6에 따라 노면 표시로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2항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로의 너비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하라. 봐, 숫자 문제죠. 그래서 차로의 너비는 3m로 합니다. 3m로 하고 좌회전 전용 도로는 부득이 2.75m로 합니다. 2.75, 275cm. 그러면은 정답이 몇 번입니까? 예, 2번이 되겠죠. 3, 275.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현재 상반기 서울 기출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올해 2021년도에. 예, 그래서 요렇게 유형이 나와 있으니까 요런 걸 참고로 잘 보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대비가 되겠죠. 문제 난이도가 요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자세한 말씀은 수업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험생에게 좋은 말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공부하시는 수험생 중에 막 3년, 4년, 심지어 5년 넘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이 왜 시험에 실패했느냐 분석을 해보면 바로 이 말로 집약될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말인데요. 승자는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패자는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 이 말씀을 뭐냐면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항상 실패는 성공의 얼머니지만 한번 떨어졌을 때 내가 왜 떨어졌느냐, 어떤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방향을 변화를 줘야 되죠. 분명히 떨어졌으면 떨어진 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부 방법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등등. 그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곧 성자가 될 가능성이 많고, 계속 같은 방법만 쓰면서 또 한 해를 합격을 기대하고 또 내년 가서 또 떨어지고 또 같은 방법 쓰면서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패자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자는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 이걸 명심하시고,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어떤 실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패 다음에 방법을 변화를 시키느냐 변화를 안 시키느냐, 여기에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죠. 그래서 계속 실패가 없기 위해서는 방법을 바꾸는 그런 획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 라는 뜻에서 오늘 이 명언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합격을 기원 드리고요, 본 수업 때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상으로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